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타인이 보는 내가 어떨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크게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나 자신, 타인이 보는 나, 마지막으로 이성이 보는 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 매력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지, 반대로 단점을 보완하고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함께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는 편의상 이성이 보는 나라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꼭 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혹은 연애를 해왔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를 했는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리딩할 때는 편의상 계속 이성이 보는 나 이런 식의 워딩을 계속 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질문 내용을 생각하고 집중해 주셔서 카드 하나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약간 어린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 보여요. 나쁘고 안 좋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본인 곁에 두고 싶지 않아 하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멀리하고 또 기피하려고 하는 게 보여지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주변에 굳이 그런 것들을 놔두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약간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부분에 상처를 잘 받고 소심한 면도 약간 있어서 나 자신이 강인하고 강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을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는 게 있어 보여요. 다소 막연하긴 한데 잘 되겠지, 괜찮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좀 다소 막연하게 그냥 괜찮아지겠지, 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른스럽고 성숙하다라는 이미지는 조금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좀 되게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내가 서투르지 않고 좀 잘하고 완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도 내가 목표치는 여기지만 여기까지 도달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타인이 보는 1번 분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잡아끄는 능력, 매력이라고 하는데 1번 분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사람이 굉장히 호감을 잘 사고 매력 있어 보이고 그런 면들이 타인들에게 크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사람들은 뭐 되게 잘할 것 같고 좀 완벽하게 할 것 같고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반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뭐를 시키거나 해야 하거나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거를 막 빼고 안 하고 빠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이 좀 나서서 하는 편인데 그거를 잘 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깬다던가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에 찔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프고 서투른 면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타인들이 보기에 좀 더 일본 분들의 매력에 가깝다고 해요. 음, 꼭 매력적인 게 뭔가를 잘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인간미 있고 또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게 타인들이 보는 일본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성들이 일본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애정을 주고 또 받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진다고 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애정을 주는 것,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애정을 주는 것,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조금 마음에 담아놓거나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을 주고받는 걸 내가 중시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다소 상처받거나 그거를 신경 쓰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티는 안 낸다고 합니다. 내가 좀 그렇게 삐지거나 상처받는 순간이 사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잘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참다가 이상한 포인트에서 좀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닌데 화를 갑자기 낸다던가 대화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막상 내가 정말로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의 애정이 잘 교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화를 내지 못하고 그거를 참다가 엉뚱한 타이밍에 터져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자꾸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 게 이성들에게는 갑자기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런 식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랑 같은 카드가 나왔죠. 이성들도 1번을 뽑으신 분들을 약간은 어리게 보고 좀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다가 엉뚱한 타이밍에 터져버리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 같은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1번 분들은 조금 서툴고 어설프고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본인을 포함한 이제 여러 타인들에게도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게 막 밉거나 싫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1번 분의 매력으로 승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타인들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매력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능력치에 맞지 않게 억지로 이성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혹은 타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능력치는 이만큼인데 좀 더 잘하는 사람,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인 걸 인정하고 이런 미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막 너무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하나의 매력으로 잘 승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사사로운데 걱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지금 처해진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좀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함해서 뭐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까지 여러 가지를 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좀 특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떠올리면 저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 사람, 저 사람은 되게 분석을 잘하고 사고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웃긴 사람, 재미있는 사람, 이런 특색이 있는데 스스로가 그런 특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을 때, 아, 쟤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민이죠. 특색이 없어서 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없을 거예요. 실제로 특색이 없어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든 어쨌든 내가 특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내 생각처럼 남들이 보기에 내가 특색이 별로 없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이런 부분도 2번을 뽑으신 분한테는 약간의 걱정거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타인들이 보는 2번 분들은 사람이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불안정이라는 워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사람이 기분이나 텐션, 컨디션 이런 게 일관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의 텐션으로 쭉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번을 뽑으신 분은 약간의 그런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하나의 모습 혹은 하나의 어떤 상황을 쭉 유지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서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라고는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조금 떨어진다고 타인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이런 부분을 타인들한테 엄청 막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을 때 막 내가 기분 나쁜 거를 제3자에게 쏟아붓고 표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보기에 조금은 안정된 게 떨어져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도 않고 그거를 남한테 표현해서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지만 이런 특성 하나 때문에 사람이 별로다라고는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들이 보는 이번 분은 어떨 때는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좀 본인의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고 또 타인도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하고 약간 이런 특성이 있는데 또 어떨 때에는 되게 즉흥적이고 기분파고 약간 기분 따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보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중간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2번 분을 대했는데 반대로 엄청 즉흥적이고 기분파고 감정대로 행동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이제 2번 분을 기분파고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했는데 완전 반대로 이제 완전히 엄격하고 기준대로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완전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성들은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성이라고 하면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주변에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본인이 막 엄청 혼자 있거나 항상 뭐 외롭게 지내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성이 2번 분과 친해지고 2번 분을 알아가다 보면 약간 마음 한켠에서 외로움이 보인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딱히 외로울 요소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내가 얘를 알아가다 보니 혹은 내 연인이 되고 보니 뭔가 한켠으로 조금 외로움이 있는 애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이성이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카드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분은 뭔가 안정되고 한결같고 사람이 기복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기복 있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타인들이 잘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본인이 본인을 제대로 파악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고 제대로 부딪혀 보지 않은 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어떨 때는 되게 냉철한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기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면 뭐 상대방이나 뭐 이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힘들지만 나 자신도 힘들게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정면 충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 상황에선 이게 좋겠지, 저 상황에서는 저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답게 한번 부딪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올바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 없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고 또 여행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좀 세분화되어서 정확하게 짜려고 하시는 게 있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짜두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행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뀐다던가 상황이 바뀐다던가 그러니까 뭐 가기로 했던 것이 문을 닫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좀 성실하게 열심히 짜는 타입이라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변화에 좀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좀 싫어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막 플랜 A, B, C 여러 개 해놨는데 그렇게 계획한 거에 있어서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좀 포기도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나 단념도 정말로 내가 미련 없이 깔끔하게 포기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떠나보내는 것도 좀 힘들어 해요.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 것이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무리해서 끌고 나가는 성격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타인들이 보는 3번분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유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과 1대1로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때는 불편하기는 해요. 불편하기는 한데 그거를 막 불편한 걸 티내고 막 어색해서 막 그렇게 행동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노력도 하고 좀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며 대체적으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적을 잘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좀 깊게 알고 나면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쌓고 또 본인이 적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방어 기제처럼 타인은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랑 싸울 수도 있고 흉을 볼 수도 있고 절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가 늘 좋게만 흘러가는 건 아닐 텐데 타인들이 보기에 3번분의 대인관계는 늘 너무 좋기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큰 트러블도 없고 3번분이 타인분들한테 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본인이 괜찮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 상처가 많아서 사람 관계에 상처를 안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라고 이제 3번분을 조금만 더 잘 알고 친해지면 그게 좀 바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성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이성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3번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성들에게도 되게 좋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또 친분을 쌓으면서 생각하거나 예상한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랑 썸 타는 사이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조만간 더 나아가서 연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3번분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우리 관계가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변수가 또 생겨버리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빗나가면 다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멘붕이고 그게 이성들한테도 너무 잘 보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눈에는 되게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 대인관계도 좋은 되게 유순한 사람으로 보이다가 뭔가 하나가 어긋난다 싶으면 좀 지나치게 멘붕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들이 좀 이성들에게는 3번분이
불안정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이성에게 어필하는 면도 강한데 그 어필했던 거를 조금 잃게 만드는 부분도 커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대인 관계도 괜찮고 이성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본인도 계획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시고 이런 조화가 좀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긋나는 순간, 빗나가는 순간을 좀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나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고 또 타인에게 굉장히 잘하고 대인 관계가 유순하고 또 이성에게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를 본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모습들이 다 존재를 해요.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이성이 보는 나. 이거에 좀 중심 무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의 중심을 잡으실 때에는 내가 타인에게 비춰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좋은 모습들,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을 맞추라는 게 꼭 좋은 모습을 따라가고 나쁜 모습은 버리기만 해라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좋은 모습, 여기가 나쁜 모습 이렇게 있으면 기준을 여기다가 잡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중심에다가만 잡지 말고 한 여기쯤만 잡아도 대부분의 단점은 버리고 어느 정도 내 장점은 취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들에 대한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조금 잡으시면 좋겠어요.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좀 강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거나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조금 빨리 이겨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조금 부르는 편이에요. 만약에 두 사람에게 같은 양의 스트레스가 주어진다고 해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좀 빠르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고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좀 내면적으로 강인한 편이고 남들보다 조금 멘탈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 잘 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고 끝까지는 마무리 짓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다가 중간에 못할 것 같은 거나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은 거는 시도를 잘 안 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잘 못하고 어설프고 이런 걸 용납을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타인에게 그런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나 직업에서 좀 프로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실 겁니다. 타인이 보는 4번 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스로가 강인하다는 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건 좀 내면의 강인함이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아도 좀 더 빨리 회복하는 능력, 멘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다면 타인이 보는 4번 분은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도 좀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소 고집 있는 사람?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 고집이라는 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떼쓰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고집보다는 본인의 신념이 엄청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의견, 내가 가진 기준 이런 게 워낙에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그게 딱 보이죠.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는 게 타인이 보기에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박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강인하고 본인 나름의 기준과 고집도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막 타인을 배척하고 박하게 굴고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들이 보기에도 자기의 색깔은 좀 뚜렷한 사람이지만 남한테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성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들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먼저 보겠죠. 이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대인 관계였을 때에는 똑같이 이렇게 보다가 뭐 썸을 타거나 조금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거나 애인이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마냥 강인하지만은 않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고 해요. 좀 사소한 걸로 문제가 되거나 다툼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되게 강인하고 대차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쓸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의외로 이성들한테는 사소한 걸로 조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툼이 이어지거나 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성들이 보기에 연애에 능숙한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는 내가 가진 특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잘 하려는 모습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일을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프로처럼 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일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 해나가는 반면에 연애는 좀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사소한 걸로 잘 싸우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시는 게 있고 뭔가 연애에 있어서 되게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성을 다루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좀 능숙하고 잘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성들이 보는 4번 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첫인상 혹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와 좀 관계가 발전하고 난 뒤에 이미지가 많이 다르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나 스스로가 강해야 한다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을 빨리 하고 나만의 강한 신념과 어떤 기준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속에도 이제 단단하고 야무진 사람. 이렇게 나 스스로가 딱 정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사실 우리가 연애나 이성 간의 감정 교류는 사실 일반적인 타인과는 조금 다르죠. 기대고 싶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다 보니까 정작 연애에 있어서는 제대로 못하고
서투르고 자기가 제일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 서투르고 능숙하지 못한 걸 이성들도 눈치챌 정도로 그렇게 티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본인 스스로의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고 뭐 멘탈도 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고, 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내 기준, 내 신념에서는 이런 상황에 타인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있어 보여서 본인 스스로를 이런 프레임에 가두고 억압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조금 딱딱해 보이고 세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조금 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나 스스로가 딱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잘났고 뛰어나고 뭐 천재성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은 하는 사람인 것 같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특징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확 떨어진다던가 모자란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5번을 뽑으신 분들은 결핍되는 게 많거나 모자라는 게 많거나 타인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있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본인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약간 내가 평균에서 평균 이상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이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혹은 타인들도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마음 한켠에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5번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냉철한 이미지도 있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좀 논리에 맞게 일치에 맞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논리대로 이치에 맞게 이성적인 사고를 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노잼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뭐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5번 분은 아니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수다스럽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마디 말을 뱉으면 그게 되게 재밌고 웃기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냉철한 특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보기에 혹은 타인들이 대하기에 불편한 사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재미있는 말도 한 번씩 하고 또 분위기를 풀어나갈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5번 분을 꺼리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번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좀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소연하고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감정 쓰레기통을 어떤 5번 분에게 그런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5번 분에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좀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불편하지 않게 상대방을 대하는 능력까지 있다 보니 합쳐져서 타인들이 보기엔 조언을 얻기에 되게 좋은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꾸준하고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한 에너지, 꾸준한 텐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다룸에 있어서도 미숙하거나 어리숙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감정 표현도 능숙하게 잘하고 관계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도 미숙하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나 썸을 타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교류가 있는 상대방이 보기에 좀 편안한 사람이고 자기가 뭔가 막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챙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도 좀 보여져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좀 열정적인 모습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거나 이런 과정을 할 때 막 엄청 열정적이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 적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관계를 내팽겨치고 돌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단순하게 정말로 문장 그대로 좀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는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연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5번 분은 너 정말로 나 좋아해?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연인으로부터 5번 분이 한 번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연인분도 진짜로 5번 분의 마음 자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랑하는 감정 자체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기보다는 나 좋아하는 것 같고 되게 잘해주고 안정감도 주는 사람인데 뭔가 좀 덜 노력하는 것 같아. 뭔가 좀 덜 성의 있어 보이고 덜 열의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약간은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좀 뭐 불안정한 요소 없이 사람 자체가 좀 안정됐고 타인을 대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연락을 먼저 잘 안 해요. 연락이 오면 받긴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연락을 하거나 뭐 막 이끌어서 약속을 잡거나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되면 되고 오면 오는 대로 받고 하면 하는데 먼저 나서는 성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들 간에는 먼저 약속을 잡기도 하고요. 뭐 연인 간에는 내가 좀 더 애정 표현을 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단순하게 안정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넘어서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퍼센테이지를 늘려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거창한 건 없어요. 선물도 비싼 선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연락하는 것도 뭐 엄청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뭐 쓱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한 번 만날래? 이렇게 가볍게 던진다든지 선물도 엄청 작고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챙겨주는 게 오히려 점수를 되게 많이 딸 수 있다고 합니다.